판교에 있는 무안회관에 왔습니다. 여기 한우곰탕도 맛있고요. 낙지볶음도 있습니다. 와인 콜키즈는 한 병은 무료, 두 병째부터는 돈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와인은 남아공 와인입니다. 남아공에 와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겠죠? 일단은 좀 따놓고 브리딩을 좀 시키겠습니다. 수육전골인데 팔팔 끓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 와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 역시 국물이 맛있어요. 저번에 여기서 한우곰탕 먹었을 때 국물이 되게 좋았거든요. 우와, 국물 최고예요. 수육이랑 미나리랑 같이 특제 소스를 찍어서 진짜 부드러워요. 수육으로 미나리랑 팽이버섯을 쌌어요. 소짜 시켰는데 양이 약간 너무 아담한데요? 한국에서 남아공 와인을 마셔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WSET 레벨 3 과정에서 배울 때 남아공이 와인을 수출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남아공이라는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당시부터 와인은 이제 심어서, 아니, 와인을 심진 않죠. 포도를 심어서 와인을 만들어서 마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자기네 고향에서 흔하게 마시던 슈냉블랑을 심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맛을 내진 못했고 그냥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이 정도였는데, 그 무슨 박사 있잖아요. 그 박사가 피노타지라는 걸 개발했죠. 사실 그 피노타지 때문에 남아공은 저가 품질 낮은 와인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그 저가로 막 케이프 블렌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피노타지 가지고는 맛이 별로 안 나니까 여러 가지 거기다 더 대표 품종들 막 섞어가지고 오크 막 엄청나게 로스팅 세게 해가지고 초콜릿, 코코아, 커피 그런 아로마로 먹는. 그래서 남아공 와인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부터 떠오를 겁니다. 아, 남아공? 싸구려? 피노타지? 케이프 블렌드? 싸구려 슈냉블랑? 이런 게 제일 찾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배울 때부터 제일 마셔보고 싶었던 거는 스텔렌보스 지역에 거기가 가장 최고급 프리미엄 와인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이제 책에 남아공의 최고 프리미엄 와인은 여기서 나온다. 까베르네 소비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드 블렌딩 종류로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와인은 스텔렌보스 거를 준비했습니다. 루비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이 동네는 덥고 건조한데 특이하게 해류가 있죠. 한류가. 차가운 물이 이제 그 만을 차갑게 만드니까 거기서 찬 공기가 유입되죠. 게다가 케이프 닥터라는 남동풍이 1년 내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한류 서포트와 찬바람 서포트에 힘입어서 이런 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급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서는 제대로 된 포도 재배가 어려웠을 거고 제대로 된 와인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마셔야죠. 향 되게 세요. 강렬한 향인데 감칠맛 같은 풍미가 났어요. 딱 첫 느낌은 보르도 와인, 보르도 블렌딩. 와, 이거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으면 보르도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마시기에 너무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탄닌도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산도도 굉장히 많이 부들부들해졌고, 빈티지는 2018입니다. 그러면 한 7년쯤 된 거죠. 와, 좋다. 4월달 안에 마신 와인 중에 최고예요. 4월달에 좋은 와인들을 많이 마셨는데 그 중에 영상 찍은 것도 있고 안 찍은 것도 있고. 와, 얘가 랭킹 1위예요. 모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잘하면 아웃스탠딩 나올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얘가 2차를 했는데 거의 티가 안 나요. 오크 관련된 향들이 지금 풍미하고 거의 안 나와요. 약간 흔드니까 얘가 삼나무 있어요. 있는데 진짜 은은해서 고급 보르도 와인 마시면 이게 오크 숙성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너무 잘 숨겼네 이런 느낌? 근데 좀 씁쓸하다. 알코올 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4도? 14.5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4도. 이 남아공 와인을 굳이 자양동에 있는 새마을국판장 가서 할인받아서 95,000원을 주고 사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아공도 좋은 와인이 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학원에서 배울 때 책의 한 챕터가 남아공 와인이어서 아, 외울 거 더 늘어났네? 남아공이 무슨 와인이 있다고? 했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때 몇 개 그래서 사서 마셔보고 그랬는데 요 와인은 처음이에요. 요거 말고 같은 회사에서 나온 까베르네 소비뇽이 있었어요. 흰 라벨에. 그거 마시고도 너무 감탄했었는데 이거는 레드 블렌딩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배운 딱 그거예요. 프리미엄 레드 블렌딩은 남아공에서는 슈텔렌보스다. 강도는 드라이인데
약간 달짝지근한 과일 맛이 납니다. 붉은 과일, 검은 과일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요. 아직도 1차 향을 잘 가지고 있어요. 메를로 비중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까베르 소비뇽도 당연히 느껴지고 잘 익은 과일 맛들이 아주 훌륭하고요. 향하고 풍미를 보면 이게 딱 보르도 블렌딩이에요. 좀 전에는 보르도만 가지고 있는 간장 같은 그 있죠. 까쇼처럼 블랙커런트도 좀 있는데 되게 탄닌이 부드럽긴 하고 메를로처럼 뭐 레드 체리도 있고 보르도 블렌딩의 느낌이니까 당연히 까베르네 프랑도 양념처럼 넣고 뿌띠베르도도 양념처럼 넣고 그 정도로 만들었을 것 같은 와인입니다. 근데 연필심은 없네요. 연필 깎는 향은 없고 과연 그거는 보르도의 와인 메이커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어넣는 걸까요? 오크통에서 넣는 거예요. 세프렌치 오크. 삼나무 좀 있어요. 와,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약간 달짝지근하죠, 뒷맛이. 그러면 잔당을 일부러 살짝 남겼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미 알코올이 14도인데 얘도 14% 이상 나오면 알코올이 많이 튀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분을 살짝 남겼다? 이 정도? 당도는 그래도 드라이죠. 오프 드라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탄닌이 한 6초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를 중간 플러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난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부드러워서 솔직히 이거는 탄닌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아주 고운 천으로 이렇게 입천장을 건드리는 정도의 탄닌이 있긴 있어요. 탄닌 그래도 7초는 가요. 중간 플러스인데 산도는 부드럽긴 한데 이것도 중간 플러스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풍미의 강도도 역시 강렬한, 향의 강도도 강렬한, 여운도 긴 여운, 한 9초 이상 나오는. 3차 향은 뭐가 있나요? 3차 향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요. 체리잼 같은 익힌 체리, 이게 코코아? 초콜릿인지 코코아인지 하여튼 그쪽 계열이 있는데 향 쪽에서 오래된 가죽 같은 게 좀 있어요. 은은하게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한 12만 원짜리 보르도 그랑크리를 마실래? 아니면 이거를 마실래? 95,000원짜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제 WSET 레벨 3 SAT를 해보자면 복한미는 3차가 살짝 약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매우 좋은 하고 싶고요. 밸런스는 예술이에요. 이건 딱 한 모금 드셔보시면 딱 압니다, 바로. 와, 이 밸런스는 아주 재능 있는 와인 메이커의 터치가 딱 느껴져요. 잘 맞췄어요. 알코올 안 튀게 하려고 잔당 살짝 남긴 것도 저는 굉장히 잘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풍미의 강도 강렬한, 여운 길고. 이거는 아웃스탠딩, 훌륭한 와인. 비비노 점수는 좀 오버해서 주면 한 4.4 주고 싶은데요. 내 맘이잖아요. 수육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면사리를 집어넣습니다. 국물이 있으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면사리를 먹어야 돼요. 짠, 안녕.